예, 안녕하세요. 컷슈 차트입니다. 지난번 촬영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근데 관점이 딱히 변한 게 없어서 따로 찍을 게 없었어요. 근데 좀 자주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난번 관점하고 지금 흐름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22년 말부터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5파, 2파, 3파, 4파 가는 이거는 좀 힘들다. 이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는 5-1, 5-2, 5-3, 5-4, 5-5 이렇게 해서 엔딩 들어가는 모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플랫 5파 끝났고 여기서 플랫 조정이 나오는 러닝 플랫 조정이 나오는 조정파기 때문에 다음 파동은 상승이 따라와요.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여기 플랫 모양이 겹치죠. 그럼 매매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부로 들어가서 무빙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채널을 타고 이걸 가까이 가서 들어가서 보면 이런 무빙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같은 채널이고 보시면 여기 리테스트 들어가죠. 이렇게 채널 빠질 때 그러니까 내가 죽었냐라는 걸 판단할 컨펌을 내주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한 파동 빠지고 비파 나가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흐름을 잡았던 거고 이게 우연찮게 10만 불 찍혔는데 여기도 10만 불 나왔죠. 이런 흐름을 탔어요. 조정판 현재 이렇게 나왔던 거 유튜브에 영상 나왔던 거는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다시 찍는 거고요. 그러면서 카톡방에 이렇게 작도를 드려요. 이 텀이 길기 때문에 세부에 바뀔 때마다 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플래그 패턴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패턴 중에 큰 하락이 있을 때 이게 반등 비파로 낮은 각도로 채널을 타고 가게 되면 하나가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여기 38일 시간 겹치면서 혹은 618과 상단 겹치는 자리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잡히면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였고 이게 좀 현재 같은 형태로 요거예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15분 봉이니까 이런 채널을 비파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 자리 두 개 탔다. 좀 빨리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탈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각이 워낙 완만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타점은 이런 데서 나온다. 이탈할 때랑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시황도 좋지만 유튜브를 봤을 때 그 매매에 도움이 되는 방법, 팁 같은 게 하나씩 늘어나면 가장 좋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같은 원리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토탈3가 알트 시총인데 이것도 좀 위험하다라는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토탈3는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매물대가 있고 채널을 빠질 때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채널을 빠진 상태에서 리테스트가 들어가면 심지어 여기 하락 추세선도 있죠, 주황색. 쭉 빠져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조정파 구간에서는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도 있다. 숏타점 같은 거 여기 알트 도망가야 되겠죠. 숏을 치거나 그렇게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 보면은 영상 중에 추세선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좀 더 공부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모든 근거는 이런 여기 ETF 많이 보시죠. ETF 플로우에서 제가 그때 지난 방송에서 큰 상승에 대한 파동이 바뀔 때는 기관들이 수익 실현 나갈 때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토탈로 보시면 29일부터 나가고 있죠. 수 만들 때 이거 들어왔고 나왔고 그리고 현재 CVD 보시면 고래들이 끌고 가요. 그런 무빙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시황을 봐야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가까이서 볼게요. 현재 이런 채널링 하락을 했어요. 이런 채널링 하락을 했는데 이게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서 고점부터 이런 파동이 나와요. 이게 복합 조정이라고 하는데 패턴에는 내부는 지그재그는 2중 3중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2중 3중에 이런 복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세분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가 파동이 완파동이 나오죠. 완파동이 나오면 얘는 앞에 상승에 대해서 조정 한 파동이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조정 비파가 올라가게 되는 형태의 파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러면 이제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건데 이렇게 보면 큰 시간대에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좀 짧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떨어지려면 3파동을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날은 정방향은 5파동 나와도 되는데 떨어질 땐 3파동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파동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그럼 완성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 하나, 첫 번째 시나리오고 이게 완파동이 났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얘는 이제 되돌림으로 크게 나가겠죠. 혹은 얘가 이렇게 복합 조정이 아닌 여기서 A, B, C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이 세부 파동은 여기서 A, B, C가 나가는 건데 딱히 모르셔도 알파 모르셔도 이렇게 한 파동이 나왔고 X파 어떤 조정파 채널로 나왔다고 했죠. 나오고 여기에 지그재그가 나왔으면 여기는 플랫 혹은 수렴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수렴 파동이 가능해요. 그 두 개가 붙을 수 있고 이렇게 WXY로 보시면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얘는 이 채널 하락 채널을 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 파동은 하락 중에 그냥 편하게 A, B, C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파동인 거예요. 세부 파동.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러면 얘는 이거 끝나고 나서 날아가야 되는 이제 B파가 되겠죠. 이게 A파가 되고 B파가 되는.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파동은 아까 말씀드린 1번은 시나리오는 얘가 끝났고 B가 나가고 C가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아직도 하락 중에 막파가 진행 중이다. 이게 수렴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플랫이 나올 수 있다. 플랫은 좀 더 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완파동이면 올라갈 것이다. 플랫 파동이면 여기가 더 이어질 것이다. 그거의 기준은 이 채널 상단을 줄 거예요. 채널 상단. 채널 상단과 이 막파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이 줄 거예요. 아직 유료파 조금 못 갔죠? 요게 줄 거예요. 요걸 두 개를 잘 섞어서 내가 캐치를 빨리 하면 다음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결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서 채팅으로 드리다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 여기까지 세부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하면 이 채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떨어지는 파동에 채널이 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올라타느냐 못하느냐로 이 파동이 끝났다 올라간다라는 파동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아까 수렴을 얘기했을 때 수렴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오게 되면 얘는 이 하단에서 걸리면서 멈출 가능성이 커요. 이런 매물대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이 파동으로 안 보더라도 패턴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버텨주는 형태의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되는 상태가 돼요. 수렴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 나오는 그림을 같이 캐치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려울 거라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런 시간에 대한 비율이 있어서 이 비율을 못 채웠기 때문에 하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은 좀 볼게요. 이 382의 시간 최소 되돌림 382라는 게 가로도 마찬가지고 세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최소 되돌림이라는 건데 이걸 쓰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여기서 끝내고 가기 너무 짧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고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힌트를 얻어 가시면 되겠다. 주요 자리는 채널 상단과 시간과 세부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 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2평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2평 관점 한번 볼게요. 또 팁을 있는데 날봉으로 봤죠. 그때 날봉으로 올라갈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그때는 여기 머리 안 돌아갔죠. 머리 안 돌아가는데 이게 돌리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를 돌리면서 내려갈수록 이게 머리가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돌아갈 거고 얘는 떨어질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근데 이게 고점에서의 이평 패턴이라 그래서 이 HMA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는데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의 형태가 되면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이걸 고점에서 이평 패턴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나가서 비팔 쏘게 되면 이 돌아나가는 거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떨어지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 이런 흐름을 많이 타게 되고 천장이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뒤집어 보면 공부용으로 쓰는 건데 이건 저점에서의 이평 패턴도 되는 거예요. 돌아 나가는 거를 얘가 내려왔을 때 걸려주면 여기서는 간다라는 느낌. 이게 똑같이 아까 말했던 패턴에 대한 저점 위에서의 패턴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차트는 다 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매매할 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를 확률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찍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즌 끝났나? 얘기를 조금만 내려도 많이들 하시는데 보면 뭐 3날 정도 보고 큰 시간대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죽으려면 여기 이렇게 날봉 단위에서 세기 더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 다이버전스가 떠요. 날봉 단위에 죽는 A, B, C, D 2파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얘는 2파 절단난 거고 똑같은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지금은 아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여기는 해쇼까지 만들었죠. 그런 형태를 주기 때문에 얘도 죽을 거라면 죽는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날봉 단위, 최소 날봉 단위 이상에서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엄하게 죽는 건 없어요. 여기서 A, B, C, D 2파를 만들든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캐치를 못해도 이 하단선은 계속 시간이 끌릴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점점 더 올라오니까 빠질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 밑에 그 답글로 카톡방이나 텔레 달아둘 테니까 오셔서 같이 토의하고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